여러분들 비음 앞이죠. 네. 비음 앞에 받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받침이 없어요. 이거 올 때는 받침이 없어요. 비음 앞에 받침이 KTP예요. 비음 앞에 받침이 KTP가 있을 경우는 이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로 하면 비음에 맞겠자대라고 많이 써놔요. 비용이 맞겠대. 이게 뭡니까? 비용이. 이게 비음이잖아요. 예. 희비기용이라고 해요. 비음을 이렇게 일단 가르쳐줘요. 이렇게 잡고 코를 위에를 가볍게 잡고 발음을 해봐라 그래요. 해보세요. 상 이렇게 해서 어때?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게 비음이야 라고.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주죠. 모르면은 이걸로 외우라고 그래요. 딱 맞는 게 이거밖에 선생님. 없어요. 여기에 상달, 받침 예. 이 세 개가 비음이라고 가르쳐주면 딱 맞아요. 예. 선생님 할 때 밑에 있는 발음 세 개 그게 비음이야. 희비구옹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면은 이거 잊어버렸을 땐 비음은 선생님, 센세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비음을 할 때 이걸 써먹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죠? 디귿 받침이 그대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이 그거잖아. 비읍 받침이 미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현상이거든요. 기역 받침이 이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현상이에요. 그대로 논스톱으로 이어져 버려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비음으로 바뀌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똑같은 입의 구조를 갖고 있는 비음으로 변하는 게 비음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 또 과학적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한국어가 참 위대하더라고. 그래서 비음화도 정말 힘들다고 외우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죠? 이게 자 니은가 올 때, 미음가 올 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3, 2, 6, 6종류가 되나요? 비음이 6가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 뒤에 니은이 올 경우, 미음이 올 경우니까 이게 두 가지니까 6종류가 되는 거예요. 비음화가. 저기 뒤에 오는 자음이 리을일 경우에도 그것도 비음화에 넣잖아요. 기역, 리을 이렇게 왔을 때도 넣고 리을이 올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리을이 올 때 국립 같은 거. 국립네. 국립도 그러네. 이것도 비음화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다음 이게 바로 비음화가 아니라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비음화가 가니까 비음화는 비음화예요. 일단은 바뀌어서 비음화죠. 그것도 그러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가르칠 때 발음에 대해서만 문법적으로 발음의 룰을 너무 강조해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발음의 룰에 맞춰서 막 생각하려고 해요. 외우려고 안 해요. 문체 비음화 현상을 생각하고 한국말 할 거예요. 한국말 우리가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서 한국 늦어요. 근데 학생들을 자꾸 이게 문법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자꾸 그렇게 생각만 하려고 그러지 발음을 외우려고 안 해요. 강하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있다 정도만 가세요. 그 다음에 절대 단어 영어처럼 가르쳐야 돼요. 한국말이라고 하지만서도 발음은 한국말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게 하세요. 스페링하고 발음하고를 세트로 외우게 해서 바뀌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격음화라든가 이런 거 쓰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이건 같이 외우게 하세요. 영어도 같이 발음하고 같이 외우잖아요. 똑같다고 하세요. 근데 자꾸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설명해봐야 학생들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냥 국립 같이 적어서 세트로 외우게 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발음을 외워버리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회화를 할 때
이걸 문법적으로 생각할 발음의 법칙을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운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그 발음의 규칙 같은 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단어를 같이 외워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단어 리스트 같은 거 정리해 줄 때는 꼭 발음을 적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세팅으로 해라고 해요. 단어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것은 발음까지 쓰게 해요. 발음까지 쓰게 합니다. 이해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겹받침입니다. 그 밑에 4페이지 밑에 있는 겁니다. 리모지 받침이라고도 하는데 겹받침할 때 이게 학생들이 참 시험을 보면 많이 틀리고 그래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많다. 이게 순번을 바꿔야 되는데 순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요즘은 받침을 할 때 리모지 받침에 겹받침의 연음화 현상을 같이 해버립니다. 겹받침의 연음화 현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 하나를 떨어뜨리는 쪽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대 같이냐 어느 정도 연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먼저 그거보다도 또 가장 쉬운 것은 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지워버려요. 이러면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알기 쉬운 건 1원이십시오. 그러면 이게 1대쇼, 5대쇼, 로마字는 표기는 공부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이 로마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어보라고 하면은 거의가 이렇게 읽거든요. 1호라고 그래요. 1호.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어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 받침이 이쪽에 가서 읽히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리에존 또는 이제 연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서 한국어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나남에 슬라이드 하면서 읽는다고요. 나남에 이렇게 옆으로 읽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비어 있을 때는 이 받침이 이쪽으로 가서 읽히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연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로마지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좀 더 알기 쉬운 좀 더 단어를 쓰셔도 단어라고 해도 되고 이번에 단어라고 해도 되고. 근데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읽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연음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뭐 좀 간단하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자 받침과 2개가 있어요 라고 하고 그러면 가까운 이쪽이 가서 읽히기 때문에 나남에다 읽으니까 저 밑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이상하게 야주리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봐요. 잘 씁니다. 밑에다가 좀 와까 이거나 기하시대. 그래서 읽어요라고 읽어요. 그래서 받침과 2개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다 읽어주는 게 베스트라고 해요. 퍼펙트라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파탄이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겹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고 이제 가르치죠. 이건 이제 왼쪽 오른쪽인데 일단 그거 놔두고 자 이렇게 읽을까요? 이렇게 이건 읽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해요. 뭐 1 이건 이렇게 있으네.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로바로 할 때는 사기 썼지만서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걸 초급으로 가르쳐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하면서 이걸 또 바로 들어갈 때는 이건 부치와 아케때 속공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치와 아케때 속공 합종에 됐다. 이 부치오 시다오 하고니 스케때 속공 쓰는 데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쓰면 일본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서도 부치비루가 징아오가라 쥐나오. 그러니까 부치오 아케때 이 부치오 시다 하고니 스케때 이 부치오 도지때 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따라와요.